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과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이름 걸고 이제는 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상 독립된 성과를 내야 되는, 이거를 대통령께서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건드리면서 그 두 분 사이의 신뢰관계 같은 것들이 좀 급속히 악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중도층에서 인기 좋을 캐릭터 솔직히 아니에요. 윤석열 키즈입니다. 네. 윤석열의 황태자고. 네. 중도층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황태자라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대통령 발목을 잡아? 제2의 유승민 논란 나올 거예요. 진짜.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맡더라도 용산과 각을 안 세우면 본인이 또 망하고, 각을 세우면 제2의 유승민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맡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책이다. 저는 윤 대통령이 과연 이분에게도 정말 격려를 했고 서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총선 이후에도 그 총선의 패장이긴 한데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당권 출마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옆 동네 이제 얘기가 됐지만 네네.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과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번 공천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했고, 뭐 친윤 인사들을 날리거나 공천에서 크게 배려하지 않은 것도 다 오케이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이겼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네. 책임론으로 가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공간을 열어줬으면 이겼어야지. 뭐 예를 들면 이원모 비서관 같은 분도 강남 달라고 했는데 용인으로 날렸잖아요. 네. 그게 사실 우리가 날릴 때 이걸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까 이게 지켜봤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장예찬 우리 전 최고위원 컷오프 할 때 네. 이거 대통령실과 이거 된 건가 했는데 어쨌든 지나갔잖아요. 가만히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이번에 진짜 많이 참았다. 아하. 우리 사람들 챙겨달라는 얘기도 거의 안 했다. 그러면 이겼어야지. 이게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뭐 사과 한마디 하라 그래도 뭐 난리 나가지고 막 뭐 나가라고 거의 뭐 그런 식이지, 뭐 최상병 대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2조 심판론 불 좀 붙으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죄를 뿌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 나 뭐 죽으라는 거냐 라고 서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뭐 이제 책임론, 역할론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부딪혔던 거였고, 대통령 이게 약간, 그리고 이제 과거의 관점에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내 말 잘 듣던 일자라고 착실한 후배 검사 한동훈 위원장을 보시는 거고, 그쵸.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예전에는 대통령을 모시던 후배 검사 한동훈이었지만 내가 내 이름 걸고 이제는 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상 독립된 성과를 내야 되는 독립된 정치인 한동훈인데, 네. 이거를 대통령께서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좀 표현이 너무 거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약간, 이거 그냥 대추측입니다, 키우던 부하가 나를 무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지금의 이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소통하고 또 한 자리에 모이면 못 풀 일이 없을 텐데, 없을 것 같은데 총선 때문에 선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관계가 갈라진다? 오랜 잘납득은 안 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였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약간 앞장서면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과 이야기를 꺼냈던 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그때부터 이미.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과 미리 아주 잘 조율해서 요 정도 수위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약속 대련이 아니었던 거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는 약속 대련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약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넘어서는 안 될 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을 건드리면서 그 두 분 사이의 신뢰관계 같은 것들이 좀 급속히 악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그걸 왜 제가 걱정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고 네. 뭐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굳이 따지면 저는 잘하시고 계시다고 봐요. 지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 이번에 하시는 거는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면서 국민의힘의 뾰족한 인재도 사실 없잖아요. 굳이 따지면.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나 관심이라는 게 대안 부재론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공고하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행보를 생각하셔도 될 정도의 정치적 자본을 갖고 계시다.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나오셨을 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면 대통령과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떡해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주류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충성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손잡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도 했으니까. 네. 저 독대 뭐 3시간 저녁 식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4시간? 네, 4시간. 저는 홍준표 시장이 딱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발표 딱 할 때 민심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겼는데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한숨 쉬시면서 아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에서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려면 보수 주류표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주류표가 아직까지는 친윤표다. 그러면 이 표를 잡아야 되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는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제가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 시장님이 한동훈을 너무 세게 때리는 걸 보고 오. 이건 확실하다. 이거는 거의 뭐 대통령과 밥 먹으면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 욕을 세게 하셔서 확신을 갖고 때리는 거다. 왜냐하면 둘은 악연이 없어요. 뭐 폐쇄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확신을 하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도 자 냉정하게 봅시다. 중도층에서 인기 좋을 캐릭터 솔직히 아니에요. 중도층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멀어졌던 아니든 어쨌든 정치 대비한 것 자체가 윤석열 퀴즈입니다. 네. 윤석열의 황태자고. 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분이 정치적인 미래를 가져가려면 결국은 보수 주류 표심을 받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여당을 만약에 당선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운다? 그럼 당장 보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황태자라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대통령 발목을 잡아? 제2의 유승민 논란 나올 거예요. 진짜. 네. 그러고 또 대통령 한마디 하실 거예요. 뭐 배신의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시고. 나는 반복. 네, 한동훈 네. 위원장 그 충직한 우리 동료인 줄 알았는데 뭐 부한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유승민 대표님은 차라리 중도층에라도 뭔가라도 있기는 있지.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도 없는데 주류에서도 버림받을 수. 설 자리가 좀 오늘 진짜 맞네요.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한동훈 제2의 유승민 된다. 예, 자칫 또 잘못하면 있다. 자기 각을 세우면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 그때 당시 유승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큰 나름의 정치인이었는데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거의 약간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벼락 출세했을 때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종속이 네. 아직 있다. 네, 그래서 시간 간격도 너무 짧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맡더라도 용산과 각을 안 세우면 본인이 또 망하고 각을 세우면 제2의 유승민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맡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책이다. 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방자하다. 방자하다. 예.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홍 시장님.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와서 네. 당대표를 맡아서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걸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이 대구에 앉아 계시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 수 있겠네요. 일각에서 나오는 유승민 출마설,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 보시고 얼마나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유승민 대표님도 컨셉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유승민 대표님이 지금 이준석의 길이냐 장해찬의 길이냐 중에 선택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준석의 길과 장례찬의 길. 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님도 홍준표 시장님과 유사하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경선을 뚫어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주류 지지층 표심이 너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혁신당 창당 국면에서도 김웅 의원을 포함한 많은 유승민계 의원들이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 여기서 차별점을 보여주고 당을 위한 희생을 보여주고 수원 출마까지도 해야 된다. 본인은 할 생각이었다라고 유승민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네.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반감을 줄이려는 행보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승민 대표님의 지금까지의 이제 쌓여져 있는 이미지상 아주 강하게 전환해서 대통령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주고 주류 정서에 완전히 맞게 가고 하지 않을 때 그게 과연 돌아올까? 근데 또 그렇게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이나 어떤 어필, 중도층에 대한 어필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희미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참 이상하지만 장해찬의 길과 이준석의 길 사이에 유승민 대표님이 서 계시다. 지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다.